253페이지 66번부터 30강 자본탐상 12T 대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0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29강 수업할 때 예상외로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나 좀 복병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 그것만 잠깐 언급하고 3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252페이지인데 이 담금질 열처리에서 용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말이죠. 마텐자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것이 소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 금속 재료를 그렇게 자세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마텐자이트는 이 결정 구조가 부피가 큰 구조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마텐자이트가 제일 용적 변화가 크고 그다음에 솔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64번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표면화, 표면직화 결합 검출은 직류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파 정류라고 해놨는 것도 뭐 맹류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개 엄밀히 따지면 표면화 그는 직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3페이지 30강 수업 6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본 탐상 시험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 비하여 표면과 표면 직화 검사에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비하여 쉽게 검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보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시험보다 결함 종류 위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투과시험에 비하여 비교적 작업비가 저렴하다. 이 사항은 맞습니다. 67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따른 용어 정의 중 다음 문장의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다음 용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본 잘 분산시켜 시험품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매체가 되는 요 기체하고 액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분산매 또는 분산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탐상시험, 자본은 말이죠, 그냥 공기에 의해서 기체에 의해서 뿌리는 것은 건식법입니다. 액체에서 뿌리는 거는 그 통 같은 데다가 캔에다가 등유나 이런 이제 물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식 자본을 섞어 가지고 현탁을 해서 이제 흔들어서 뿌리는 걸 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매질은 습식 건식인데, 건식은 기체에 의해서 뿜어지고 습식은 액체에 의해서 뿜어집니다. 68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의한 자본 탐상 시험 하려고 합니다. 자, 자화할 때의 고려사항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설명인 것은, 시험면을 태워서는 안 될 경우 시험체에 직접 통전하지 않는 자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겠죠? 자개 방향은 시험할 면과 가능한 수직이 되게 한다. 요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것은 했는데, 요게 자개 방향하고 시험할 면하고는 가능한 수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가 시험면을 태워서는 안 될 경우 시험체에 직접 통전하지 않는 자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아닙니다. 꼭 태워서는 안 될 경우 시험체에 직접 통전하지 않는 자화 방법은 전류관통법, 자속관통법 뿐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드법을 썼을 때는 거기에다 도체 패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직접 통전하지 않는 자화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자개 방향을 예측되는 흠의 방향에 대해 가능한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반자개를 크게 하면은 유효자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69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탐상 후 탈자는 필요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데 다음 중 탈자 확인이 필요한 장치로 적합한 것은 가우스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분 살포기는 탈자가 아니고 건식 자분을 뿌리는 거고, 블랙라이트는 형광에서 자외선 조사하는 장치고, 데시케이터는 우리 보면 금속질, 현미경 조유 시험평 같은 이런 거 데시케이터에 넣으면은 산화하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하면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우스미터가 되겠지요. 70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일반적인 담금질 부품을 잔류법으로 할 때는 탐상 시험할 때 필요한 자개 강도는 얼마로 규정하느냐. 연속법은 자개 강도를 작게 해도 됩니다. 잔류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인 담금질은 6,400에서 8,000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공구제 같은 거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규격집에서도 그렇고 앞에서 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걸 꼭 사람이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씩 참고를 하세요. 71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자분의 자성의 측정 방법이 열거되어 있다. 이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구하는 방법. 자성점 맞습니다. 커패시턴스 이거는 전기 용량으로 저항 구하는 방법.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특히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합니다. 자기 천층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어떤 자성의 측정이나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로 저항 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의 축 방향으로 전류 직접 흐르게 하여 시험체를 좌우하는 시험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축 통분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번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따라 용접부에 대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사 재료는 원칙적으로 건식 비형광 자분 사용한다. 건식 비형광 자분 사용한다. 꼭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자분 적용은 건식법을 한다. 이것도 해당 없습니다. 자화방법은 교류 극감법을 한다. 극감법은 교류식이 있고 직류식이 있고 영구자석인데 여기서는 교류 극감법을 한다. 교류는 표면 결함 탐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고요. 장치로는 직류 DC 프로드 자화장치. 프로드 장치를 저기 쓰면 폭발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화방법. 하여튼 강제 석유 저장 탱크는 이 교류 극감법으로 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기록의 기호 표시 방법을 규정했다. 그 규정 중에서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C. 그 다음에 충격 전류 기호입니다. 3000이 있다. 이 충격 전류의 의미는 충격 전류입니다. 충격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75번
항공우주용 자본탐사검사법으로 비형광 자본을 사용할 때 조명장치로 백색 등을 검사 영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몇 룩스 이상의 백색 등이 필요하냐면은 항공우주용일 때는 2150룩스, KS일 때는 500룩스죠. 그죠? 자, 76번 철강재료 자본탐상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표준시험편 표시가 A1 15 4선 100일 때 15 4선 100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선의 오른쪽이 판의 두께, 4선의 왼쪽이 인공홈의 깊이입니다. 맞지요? 나 4선의 오른쪽이 인공홈의 깊이, 4선 왼쪽이 판두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수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수치의 단위는 센티미터로 표시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거는 어디냐면 인공홈의 깊이하고 판 두께에 대한 수치의 단위를 묻습니다. 이건 무조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 밑에 A형 표준시험편 이거는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규격집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죠. A1형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자, A1 7, 4선 50이라 이 말은 판의, 시험편 판의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인데, 거기에다 결함을 깊이를 7 마이크로미터를 파라는 건데 원형으로도 있고 직선형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1 7, 4선 50은 두 개가 있습니다. A1 15, 50도 두 개가 있고요. 15, 50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이 A형 표준시험 판의 두께가 50인데 인공홈은 깊이가 15 마이크로미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A1 15는 15인데 100이고 A1 30, 100. 그래서 A1은 4가지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씩 원형하고 직선형이 다 있죠.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 A2는 보면 5가지 있습니다. 직선형 밖에 없습니다. A2 7, 4선 50, A2 15, 4선 50, A2 30, 4선 50, A2 15, 4선 100, A2 60, 4선 100 이렇게 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A1, A2는 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게 A1은 어떻게 되냐면은 KSC2504 전자연철판입니다. 이걸 전자연철판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만 해놨죠. 전자연철판. 일종을 풀림, 어닐링입니다. 일본식 한자로는 소둔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소둔이라고 말합니다. 풀림, 불활성 가스 분위기, 열 처리해서 600도씨에서 1시간 유지합니다. 600도씨까지 가열해가 그 온도에서 놓여서 1시간 동안 넣어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유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이 지나서 또 꺼내서 100도씨까지의 분위기 중에서 선행한 것이 A1 표준시험편이고요. A2 표준시험편은 KSC2504 일종 전자연철판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냉간 압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에는 냉간 압연한 것을 풀림 처리한 것이고, 그 이제 재료의 열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A1이냐 A2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 경사선, 이걸 우리는 사선이라고 합니다. 경사선 왼쪽은 인공홈 깊이고 사선 오른쪽은 판의 두께를 나타내고 치수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인공홈 깊이 공차는 7 마이크로미터로 파라이라면 그 오차가 없을 수 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공차가 한 3 마이크로미터까지, 4 마이크로미터까지 된다. 공차라는 건 아래 위로 그 차이를 말합니다. 15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크로미터, 3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 60 마이크로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A2 7, 4선 50 곱하기 2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곱하기 2로 나타낸 것은 뭐냐 이 말. 이거는 A2 7, 4선 50 이 모양, 이것으로 자분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자화전류체의 2배의 자화전류체를 가해서 시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77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규정한 대로 자외선 조사 장치를 점검할 때 자외선 강도에 사용하여 측정한 자외선 강도 값은 필터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미만일 때 수리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도 여러분 그 기준은 알아야 됩니다. 그 자외선 조사 장치에서 시험평까지 38cm입니다. 38cm. 78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형광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자외선 조사 장치의 파장은 얼마 정도이냐 하면은 3200 내지 4000 옹스트롱, 나노미터로 할 때는 320 내지 400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79번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규정한 자화 방법과 그 부호를 표시한 것으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가 프로드는 P다. 그죠? M이 아니고 자석관통법은 I 맞고요. 극관법은 Y가 아니고 M이고 전류관통법은 ER이 아니고 B입니다. 자화 방법과 부호를 한번 살펴보면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프로드법은 P요. 극관법은 M이고 자석관통법은 I고 코일법은 C고 전류관통법은 B고 축통전법은 EA, 직각통전법은 ER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통전법이라는 것은 프로드 접촉전극을 이용하여 시험체에 직접 전류 흘려 좌화하는 방법입니다. 교류, 직류, 맹류, 충격 전류가 사용됩니다. 축통전법, 직각통전법 및 프로드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80번 그 일직선상의 4개의 길이가 서로 다른 선상 자분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검출되었다.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하여 바르게 분리한 것은 순서대로 GC1의 길이가 5mm, GC2의 길이가 30mm, GC3의 길이가 10mm 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C4의 길이가 20mm 4개가 되었습니다. GC4의 간격은 각각 순서대로 1과 2 사이 길이 5mm, 2와 3 사이 길이 1mm, 3과 4 사이 길이는 3mm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속 일직선상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사이 간격이 2mm 이내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2와 3입니다. GC의 길이는 30이죠. GC3의 길이는 10이죠. 두 개 합치면 40. 거기에다가 그 사이의 간격이 1이니까 40, 간격이 1이니까 41m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GC1과 4는 독립자분 모양입니다. 그대로 가면 되고요. 2와 3은 연속적인 자분 모양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고 그 사이 거리까지 합쳐서 그걸 연속 자분 모양의 길이로 이제 결정합니다. 자, 연속 결함, 그 밑에 또 나왔네요. 연균열, 선상, 원형상 결함이 거의 동일 직선에 있고 그 상호 거리와 개개 길이 관계에서 한 개 연속 결함이 인정될 때에다 계석유기에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상호 거리가 2mm 이하인 자분지시 모양이며 요게 더 정확하죠. 그 결함 길이는 결함 개개 길이 그 다음에 상호 거리를 합친 값이다. 분상결함은 정해진 면적 안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결함입니다. KS 규격에는 속하지 않지만 KS 규격은 두루뭉술하게 났습니다. KS 규격에 속하지 않지만 보통 10mm 곱하기 10mm 면적 혹은 5mm 곱하기 5mm 면적 이내 꼭 일직선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결함 존재할 때 분산결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56페이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비접촉법으로 코일 내부에 시험체를 넣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 좌우할 때 강제의 시험체 내부에 생기는 자기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개는 선형이며 시험체의 길이 방향이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강제의 시험체 내부에 생긴다 했거든요. 잘못하면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표면 직하라든지 표면이라고 하든지 하지. 강제의 시험체 내부라고 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제의 시험체 내부 요건 여러분이 조금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달리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강제의 시험체 내부 이거는 시험체 직하라고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시험체 직하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자개는 여기 생긴 자개는 코일이 이렇게 관계 있으니까 선형이며 선형으로 쭉 이제 길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2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는 시험체의 자기 특성, 자화 정도, 탈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속이나 자개를 측정한다. 다음 중에서 자기 계측기가 아닌 것은 자외선 조사 장치는 형광법에서 암실에서 불을 밝히는 장비입니다. 비춰주는 역할입니다. 가우스미터나 자기 컴퍼스는 교류 자기 자속기는 자외선 조사 장치하고는 관계가 동떨어집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 블랙라이트라고도 하죠. 형광 자본 사용하는 자본 탐상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방사되는 자외선 파장은 범위가 320 내지 400나노미터, 3200 내지 4000옹스트롱 영역을 갖고 있고 중심 파장은 365나노미터, 3650옹스트롱에서 가장 강도 강합니다.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과 가장 가까워서 근자외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외선이다. 근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고압수원 등의 자외선 투과 필터를 부착하고 자외선 조사 등과 안정기로 구성되며 들고 다니며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과 한 곳에 고정된 설치형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강도 자외선 조사 장치가 막 개발이 되었습니다.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는 것과 자외선 LED 사용한 휴대용이 작고 가벼운 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직 자외선 조사 장치에서 형광 잡은 램프를 쓰는데 그거는 막 암실에 조금만 어두워도 비형광 자본일 때 문을 다 열어놓고 밝아도 장애물이 조금만 있어도 500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자외선 LED 같은 거는 굉장히 밝고 잘 나옵니다. 자, 최근에 고강도 자외선 조사 장치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는 것과 자외선 LED 사용한 휴대용의 작고 가벼운 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관찰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보통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단 아스메 코드에서는 1000 마이크로미터 per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가우스미터,
자계 측정 계기로 반도체 홀 소자를 센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홀 소자는 자계의 강도에 비례하는 전압 발생하며 동작범위 늦게 잡을 수 있고 또한 소형 프로브로 적합합니다. 가우스미터의 홀 소자 재료로는 고감도로 온도 의존성이 작은 화합물 반도체인 인디움 AS나 인디움 ASP 등이 사용된다. 3번 자기펜 흔적, 자기펜 자국, 자기 필적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사항마다 사항에서 옳은 설명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전류에 따라 나타난다 아닙니다. 강자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율 경계부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자화된 시험체가 서로 접촉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